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전기 공급 능력이 좋아지면서 전력 대란이 없고 전기를 파는 한전은 대박을 터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천불천탑과 와불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피하는 동네 작은 도서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지역 정치 지형에도 30년 만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 여름에는 어찌된 일인지 전력 대란 얘기도 없고 전기 아껴 쓰자는 캠페인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기 공급 능력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공급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력을 사다 파는 한전은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정용국 기자입니다. 여름 휴가 절정기가 끝나고 한빛원전에서만 원전 3기가 가동을 중단했지만 전력 예비율은 여유로운 수준입니다. 지난달 평균 전력 예비율도 31%, 생산한 전기의 31%는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전력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여름 휴가철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등 날씨가 도와준 덕이지만 전기 생산 능력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에도 전력 소비 많이 증설을 했고 기온 증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급 능력도 확충을 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블랙아웃 사태 이후 정부의 독려 속에 민간 발전소가 증가하면서 발전 설비 용량은 3년 만에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반면 전기 수요는 그만큼 늘지 않아서 공급이 초과됐고 전력거래 시장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7월 기준으로 한전이 원전이나 화력, LNG 발전소 등에서 공급받는 전기 도매 가격은 1kW에 평균 79원으로 가격이 가장 비쌌던 지난 2012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한전으로서는 그만큼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영업 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 증가했지만 단기 순이익은 600% 넘게 늘었습니다. 최근 해외사업 수익 증가와 함께 원가 절감 등 경영 개선 자구 노력으로 수익이 증가하였으며 유가 하락에 따른 매출 원가 감소로 수익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지난달 말 한전의 주가는 상장 이후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기요금을 곧바로 올리거나 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발전 원가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요금 인하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열흘 넘게 폭염이 계속되면서 더위에 약한 가축들의 폐사가 늘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좋지 않아 출하까지 늦어지면서 축산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이 축사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닭들이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축사 위에 물을 쉴 새 없이 뿌려보지만 내부 온도는 35도를 훌쩍 넘습니다. 축사 지붕과 처마 옆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대형 선풍기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집단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닭들이 견디지 못하니까 다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많은 농가들 몇만 마리씩 죽기도 하고 몇천 마리가 기본으로 이렇게 죽고 있고요. 전남에서만 40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 돼지가 폭염에 폐사했습니다. 시장 가격이 좋지 않다 보니 출하가 늦어지면서 피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사진 등을 직접 찍어 피해 규모를 축산 농민들이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폐사 같은 걸 모아서 사진도 찍고 중량도 재고 다 해야 되는데 엄청난 숫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살아있는 닭들을 피해 줄 수도 없고. 깨와 고추 등 농작물도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양식업 주민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행히 오늘부터 폭염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지만 7월 말부터 계속된 폭염에 농어민들의 마음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에는 더위를 식혀줄 반가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 늦게 전남 해안을 시작으로 차츰 남부지방에 확대가 되겠는데요. 특히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내륙에는 30에서 80mm, 남해안의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또 돌풍이 불어오겠고 이번 비는 내일 오전쯤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되면서 전남 고흥과 여수, 완도에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여야 합의로 추진될 경우 이 지역정치 지형에는 30년 만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한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선거제도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결과에 국민의 의사가 아주 정직하게 반영되게끔 하자라는 문 대표의 이 같은 제안에 의원 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에 의원들의 큰 이견이 없어서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현실화되면 지역 정치 지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내년 총선 선거구 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지난 19대 총선에 비춰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나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은 민주통합당이 호남과 제주에서 얻은 의석은 28석, 나머지 3석은 통합진보당, 2석은 민주통합당을 탈당한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고 가정하고 정당 득표율로 적용하면 민주당은 5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1석도 얻지 못했던 새누리당이 4석을 차지하게 되고 통합진보당은 3석이 늘게 됩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민당을 창당한 이후에 지속돼 왔던 일당 독식 구조가 깨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정치적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정치인들이 이런 다양성을 추구하는 정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특히 지방자치의 경우에는 견제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지역 민심이 예전과는 사뭇 다르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중심이 돼서 총선 연합이나 신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그 파괴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아직까지 반대 입장을 보여 현실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은 지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막말 파동 이후 최고위원 사퇴를 선언했던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회 복귀를 숙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지도부 정상화를 위해 자신의 최고위원회 복귀를 요구해왔다며 지역 주민과 동료 의원 등의 의견을 듣고 숙고하겠다는 입장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최고위 사퇴 선언 이후 복귀 요구를 강력히 고사했던 것에 비해 유보적 태도로 돌아선 것으로 복귀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불천탑과 와불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화순군은 운주사 석불석탑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이달 중 잠정 목록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운주사 석불석탑은 독특성, 군집성, 조형성 등에서 세계적 가치를 보유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라남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불 중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5.18 민주화운동을 광복 이후 17번째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성인 남녀 3천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이 생각하는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설문조사한 결과 5.18은 17위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적 사건 1위는 6.25 전쟁 발발이었으며 88 올림픽 개최와 1945년 8.15 광복이 각각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나눔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제3세계 어린이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최경란 총감독은 국제 홍보를 위해 이탈리아 밀라노에 전시 중인 도자기 작품 50여 점을 광주 본 전시까지 끝낸 뒤 자선바자회를 통한 수익금 대부분을 제3세계 어린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는 디자인 신명을 주제로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과 아시아 문화전당 등에서 오는 10월 15일 개막합니다. 경남에 이어 전남까지 남해안의 적조가 점차 퍼지고 있습니다. 매년 적조로 손해를 입어온 어민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바다가 검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의 바닷속이지만 적조가 발생한 해역과 그렇지 않은 곳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지난 5일 경남 통영과 남해해역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지 나흘 만에 전남 여수와 고흥 일부 해역까지 적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올해 적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방제당국과 어민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남해안 지역 지자체들은 황토살포에 돌입했고 어민들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갖고 고기가 폐사가 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정년 무사히 넘어갔으면 좋겠네요. 국립수산과학원은 평년보다 적조 발생이 늦어 아직 대규모 적조가 나타날진 알 수 없지만 무더운 날씨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적조 발생 해역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전체적으로 넓게 그 주의보가 발령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작년 대비보다는 좀 더 작게 나지 않을까.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적조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34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밤 광산고양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지해 추돌 사고를 일으켜 승객 2명에게 부상을 입힌 42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2%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산경찰은 또 지난달 26일 새벽 광산고양 병원 앞 도로에서 끼어들게 앙심을 품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운전석 문을 발로 찬 혐의로 38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선이공대학교 청소용역지회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측이 청소용 근로자들을 용역에서 직접 고용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집단 해고 우려가 있다며 고용 승계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청소용역지회는 또 직접 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현재 66세로 되어 있는 정년이 크게 줄어든다며 정년 보장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청사, 민원 등 벽면에 초대형 태극기를 설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괄호 22m, 세로 9m의 크기로 초대형 태극기를 내걸었으며 멀리서도 눈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게탈거즈 이번 주가 가을 야구의 가능성을 결정짓는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강팀들을 연달아 만나는데요. 두산, 삼성 그리고 LG와 6연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지난주 타선 불발과 마운드 난조로 2승 4패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5위 싸움은 사실상 한화, SK, 기아 세 팀의 대결로 좁혀졌는데요. 기아는 현재 7위로 5위 한화와 한 게임 반차입니다. 이번 주를 5위 싸움의 승부처로 예상하는 기아는 체력 보충에 집중하며 각오를 다잡고 있습니다. 지난주 잦은 역전패를 당했기 때문에 새 외국인 투수 에반을 다시 중간으로 활용해 허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이번 주는 두산, 삼성, LG와 차례로 만납니다. 강팀 두산, 삼성과의 상대가 부담스럽지만 올 시즌 두산에는 5승 6패로 크게 뒤지지 않고 삼성에는 오히려 6승 5패로 우위에 있어 이번 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산, 삼성전은 홈에서 치러지고 주말에 이동하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텨내야 하는 후반기, 기아가 이번 주는 짜릿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아는 오늘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두산과 시즌 12차전을 치릅니다. 기아는 김병현 선수가, 두산은 리퍼트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김병현 선수는 지난 넥센전에서 5.1이닝을 1실점으로 막아내며 위력적인 투구를 선보였는데요. 오늘 김병현 선수의 첫 승과 함께 한 주 출발하길 기대해봅니다.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름방학에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동네 작은 도서관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피하는 이른바 북캉스족이 많아지면서 여느 피서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물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독서 삼매경에 빠져 있습니다. 도서관 실내 온도는 26도 안팎. 시원하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책 읽으면서 더위 피하기에 제격입니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때론 친구와 때론 부모님과 이곳을 찾습니다. 여기는 에어컨도 틀어져서 시원하고 더 조용하니까 집중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책 많이 읽을 수 있고 만식도 많이 읽고
그냥 친구들이랑 그냥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데. 또 다른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림책을 읽습니다. 동네에 함께 사는 친구들과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낀 생각도 나누면서 이웃과 좀 더 친해지는 기회도 갖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면서 도서관은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이 됐습니다. 엄마들, 아빠들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 공간에서 같이 회원들의 한 공동체 마당처럼 재밌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광주 지역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생겨난 작은 도서관은 396곳, 주민자치센터 등 공립도서관을 포함하면 무려 447곳의 작은 도서관들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표치보다도 더 월등하게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네마다 세워진 작은 도서관들이 한여름 무더위 여파로 보다 밀접하게 주민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주과학관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상설 전시관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여름방학에 맞춰 진행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도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주시도 임시 공휴일 지정에 맞춰 나주 영상 테마파크와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황포도배 이용요금을 오늘 13일부터 16일까지 50%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 신임 사무국장에 유옥진 전 광주 학생운동기념회관 관장이 임명됐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는 사무국장 공개 채용 모집 결과 유 전 관장이 단독 지원해 적격 심사를 거친 뒤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신임 사무국장은 광주시 교육청 교육시설 과장과 감리단장, 금호 평생교육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한 차례 가능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른 결과 10명 가운데 6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결과 최종 합격자 72명 가운데 여성이 43명으로 60%가량 차지했습니다. 최연소 합격자는 전남공고 김모군으로 특성화 졸업생으로 대상으로 한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한 경력 경쟁을 통해 합격에 영예를 안았습니다.